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경남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진해 해군기지 찾아가지고 장병들이랑 농구와 족구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이제 공개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보면 티셔츠에 그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입고 있어요. 그 전에 통영시장 갔을 때는 해군 티셔츠 차림이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으셨는데 이렇게 딱 티셔츠 착 갖춰 입고 장병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시는 이 모습이 이제 좀 군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휴가는 그냥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국군 통수권자니까 뭐 군대는 부동시로 안 다녀왔는데 어떻게 검찰은 잘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저는 이 대통령실 용산의 홍보 방식이 1차원적이다. 1차원적이다. 예, 그러니까 저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최상병 이제 사망 사건 일어나고 뭐 외압 의혹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야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군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비난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거의 이제 윤석열 방탄처럼 이렇게 뭐 다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난 안보에 진심이야. 군대 많이 챙기고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저거 입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첫날 그 시장 갔을 때도 저기는 이제 군대 아니니까 뭐 이제 저런 거를 저는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이제 새겨진 거는 천안함 그 티셔츠거든요. 뭐 그런데 왜 천안함이 나와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 상황에서 진해에 갔는데 왜 천안함을 입는지 잘 모르겠고 시장에 갔을 때도 이제 해군 이제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왜 통영에 가서 해군 티셔츠를 입고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좀 1차원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뒤에는 또 코리아 네이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참 영어 좋아하신다. 컨틴전시 플랜, 코리아 네이비, 뭐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레귤레이션 뭐 이런 거 맨날 영어로 쓰시는데 어쨌든 저는 눈치가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1차원적이다. 난 눈치가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제 블랙먼데이 이번 주 월요일에 왔을 때는 저런 거 계획했더라도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죠. 예. 정무적으로 봤을 때 230조 원이 지금 하락해가지고 온 국민이 패닉인데 거기에서 시장 가가지고 오징어회 사는 거 공개하는 게 맞나요? 정무적으로 그거 보면은 좋다고 하나요? 시장에 너무 많이 가요. 저는 진짜 약간 정무적으로 조금 저분들을 좀 다 싹 교체를 하거나 대통령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요 에피소드 옛날에 하나 들려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들이 계속 시장에 가서 우리도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민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연출 좀 하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민희 정치 안 한다라고 막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갔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끔 한 번씩 가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매번 가가지고 매번 가면은 시장밖에 안 가요. 맨날 먹는 거 사요. 이게 맞나요? 시장 가면 넌덜머리 난다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홍보 마케팅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저건 굉장히 올드하고 구태적인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비판을 세게 하셔가지고 저도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물타기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로고 티셔츠 입으신 거는 지난 6일날 진해 해군 기지에서 천안함 그 생존 간부가 대통령님 새로 나온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입니다라고 선물해 드렸대요. 그래서 대통령은 천안함 티셔츠에 대해서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설에는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빨아서 계속 입는다. 그런 얘기까지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고 있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프랑스 순방이나 나토 순방 때도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생존 장병들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하기는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좀 비판할 만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행보 보이는 모습. 또 이제 왜 맨날 그 영남 쪽 시장만 가시냐. 어제 제가 이제 광주 M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서운해한다.
뭐 총선 전에 각 지역 다니시면서 민생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광주만 안 가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섭섭해 하시고 좀 목포시장도 한번 오셔가지고 목포에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시면서 호남민들의 민심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너무 좀 편중된 것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좀 시장 가시는 것보다 뭐 거제에 조선소 같은데 좀 방문하셔가지고 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조선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시고 뭐 그런 모습 보였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전해 봅니다.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일정으로 이제 부산의 깡통시장을 찾았는데 이게 대통령실 공식 사진은 아닌데 보면 이제 방문한 모습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비공개 일정인데 예를 들고 이제 공개인 듯 공개 아닌 공개 같은 일정이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깡통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인파가 많으니까 공식적으로 배포는 안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방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비공개 일정 맞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따로 일정을 보내는 이 행보 이거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뭐 이례적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제 시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을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이 확인해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꼭 뭐 비공개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산일보에 딱 이제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찍는 위에서 찍는 그런 사진도 이제 게재가 됐거든요. 과연 몰랐을까? 비공개였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구심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해명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입장 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환히 웃는 모습이 보도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V1과 V2가 다 독자적으로 움직일처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휴가 가면은 같이 있거나 영부인은 안 보이는 게 부부싸움 했나 보죠. 그래서 같이 못 다닌 거지. 그래서 정정식 전 정책위원장 데리고 다닌 거 그거 좀 이해 못 해줘요 좀. 쇼윈도 부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인데 시장에 계속 가는 거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은 시장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분 이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면은 시장이 살아나나요? 뭐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중에서도 지금 이 자영업자들 이 여기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통계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서울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8군데 중에 그러니까 그 요식업 특히 요식업 쪽은 8곳 중에 한 곳이 폐업을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리고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었는데 이 중에서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10%가 넘었어요. 2022년에 자영업자 연체율이 0.5였는데 2년 만에 지금 1.52로 3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야당에서 내자고 했는데 이제 반대했잖아요.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본인이 원칙이 있고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야당이 안 하는 대신 본인들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이 정말로 지금 자영업자 지금 대출해주겠다고 얼마 전에 내놨는데 대출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냥 무슨 대출입니까? 살아 있어야 대출을 받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저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거부권행 이제 곧 할 거면서 여러분 시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면은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행보 자체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거는 쇼라고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좋아요. 제가 뭐 민주당 지지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보면은 시장 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거기 가서 환영받고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그렇게 본인 지지하는 분들 만나면 그래도 좀 기분이 치열업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이 셀카 찍은 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 근데 뭐 셀카 안 찍. 그 윤 대통령이 보니까 여름휴가 첫날에
그 한동훈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한테 취임 축하는 안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책위 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뭐 수석 대변인들 모두 난을 보낸 게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나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도 이렇게 다 난 줬던 것 같은데 전부 다 주지는 않았다고 그러던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네. 이제 그냥 예를 들면은 근데 처음에도 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기사가 난 게. 근데 이번에 되게 이례적인 축하난 전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국보협 관계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그냥 전당대회 전에 네.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그때도 김명현 정무 제1비서관이 직접 난을 들고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와서 난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난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대통령 난 받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나쁘다고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뭐 여당뿐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난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속내가 있을까?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각종 법안 처리 국회에서 다 할 거고 여러 가지 특검 법안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것도 야당이 좀 발의를 하고 본회의 통과되면 막아줘야 되는 것도 국민의힘 입이고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도 제대로 통과가 돼야 내년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에게도 신경 쓰고 주요 당직자들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당히 좀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근데 남만 준 거 아니에요. 남만 준 거 아니에요? 네. 뭔가요? 시계도 같이 이렇게 시계도 대통령 부부 시계도 이렇게 같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상당히 좀 신경 쓰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동훈 당대표 처음 뭐 전당대회에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번 쭉 인사한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정무 1, 정무 2, 정무 3 비서관 모두 국회의원을 경험을 했거나 이번에 출마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와의 관계를 좀 더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전에는 이제 당 삼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까지만 이제 임명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내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수석 대변인 무슨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지명직 임명직한테 다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제 1차원적인 표피에 있는 의미는 당정 일치, 뭐 당정 결속,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 뭐 이런 건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런 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한동훈이야 나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얘한테 이제 아빠야 엄마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한동훈한테 임명은 됐지만은 그래도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뭐. 그것도 있고 나 앞으로 이제 나 좀 신경 써봐 뭐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가 대통령 난을 받으면 네. 저도 국회 있을 때 이제 모시던 의원님들이 받으면은요 그 리본도 안 버려요. 그냥 그걸 다 계속 꽂아놔요. 그럼 이제 사무실에 방문하는 다른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분들은 되게 부러워하고 한 번이라도 리본이라도 만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에게 다른 마음 먹더라도 그 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리본을 보게 되면 아이고 그렇지 대통령한테도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주도록 보낸 것이 아니냐. 나를 잊지 마세요는 아니군요. 그러면 근데 이런 와중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어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곧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될 텐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후보 작군 자체가 꾸려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상명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이 분들 4명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명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심기와 생각과 판단을 잘 아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검찰총장 4명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4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 중에서 누가 될까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유는? 물론 오늘 조선일보나 뭐 다른 언론에서는 그 이진동 대구 고검장이 유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기사들도 있는데 네. 제 예측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이 사시 26기거든요. 한동훈 당대표 27기 아니에요. 한기수위. 한기수위 어려워하는 그러한 한기수위. 그래서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한동훈 편 들지 않도록 약간의 견제하는 모습도 있고 심우정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해가지고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하면서 추미애 박범계 이 두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야 심우정 진짜 사람이네. 그 정말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 편 들어줬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심우정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심우정은 의리맨이야. 그래서 심우정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보면 알겠죠. 심우정이 저도 약간 유력하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게 이원석 총장 때는 패싱됐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회복해달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하니까 넌 빠져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하고 있어 용산하고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코드를 맞추든지 그러면 완전히 배제되든지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분들의 이제 그립감이 이렇게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김건희 수사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네 분들 다 김건희 수사 그럼 갑자기 제가 용산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김건희의 핸드폰을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전 뭐 누가 되든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뭐 26기가 저도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한기수위가. 예, 한기수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확 내려왔어요. 다 이게 내려왔다가 뭐 민정수석도 그렇고 뭐 박성재 뭐 19기 18기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역행하는 추세 역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다시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면은 심우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와 조치는 이원석 현재 검찰총장이 자기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났거든요. 그래서 디올백 문제라든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문제는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해서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감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후보군들이 26기와 28기로 나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둘이 나뉘긴 해서. 27기는 쏙 빠졌죠. 네.